네, 그럼 정치팀의 이혜인 기자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 집권 3년 차를 시작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1%로 나왔습니다. 이거 이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 조금 높은 수준이고 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조사를 하는 기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집권 3년 차를 시작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40% 후반,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0% 중반대였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 나쁜 수준은 아니죠. 그렇지만 앞으로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라든지 청와대 특감반 문제라든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다. 이런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내년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경제 문제다라고 하는 응답이 압도적이었고요. 문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한 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앞서 이준범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차기 대선 주자 이 조사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눈에 가장 띄거든요. 본인은 대선에 안 나간다, 조사에서 빼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까지 했는데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 넣은 이유, 사실 이번 결과를 보면 예.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에 넣자마자 최선두권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 잠재적인 대선 주자로서 유시민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시민 이사장의 잠재력은 특히나 이 지역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더욱 도드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역대 대선에 이 승패를 갈랐던 지역이 이 서울과 경기, 인천, 바로 이 수도권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13%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지지를 얻었고, 이 보수의 텃밭이지만 자신의 고향인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10%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은 정치 활동 안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은 것이나,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가짜 뉴스에 맞서겠다면서 이 알릴레오라고 하는 팟캐스트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활동 자체가 이미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정치권에는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떠오르면서 보수 진영도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어떤 변화를 보일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 찬반 의견이 지금 39.5%, 38.4%로 굉장히 팽팽했는데 이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는 반대가 압도적이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11%, 10명 중에 1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층에서도 55%는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이런 국민 여론대로라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이건 사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혜인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